정식 훈련은 뿌리 활착을 위해 2, 3일 가는데 푹 주는 거예요. 딸기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을 만큼. 토양 같으면 이 두둑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블로그가 전체가 젖어야지 동시에 뿌리가 나는데 한쪽에 점적우선 한쪽에만 있는 거잖아요. 한쪽에만 있으니까 한쪽만 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서 이제 우리 정식해놓고는 조르반지를 쭉 해서 주든지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주든지 이제 뭐 두둑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수경재배 같으면 내가 100을 주면 100이 나오고 200을 줘서 100이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이때는 왜냐면 이제 이 블로그를 심었기 때문에 딸기가 흡수하는 건 없어요. 내가 100을 주면 100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흡수를 할 게 없잖아요. 뿌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그냥 딸기가 먹는 거는 거의 없고 내가 주는 만큼 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만 쭉쭉하게 젖어 있으면 여기서 뿌리가 쫙 뻗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 나온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딸기묘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을 만큼 많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정시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한 10번을 주지만 이제 위로 이렇게 갈수록 뭐 이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된다면 시작 시간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 시간도 늦춰지고 마치는 시간도 좀 늦춰지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해 뜨고 2시간 이내에 급여를 하고 해 지기 2시간 전에 끊으라 그러잖아요. 수경재배. 토양재배야 그냥 가끔씩 주는 거고. 그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내가 오늘 물을 줘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9월, 10월 따뜻할 때는 아침에 온도가 빨리 해가 일찍 올라갈 때는 내가 오늘 물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면 일단 주고 보는 거죠. 주고 보고 11월 말부터 12일 추울 때 해가 언제 뜰지 모를 때는 내가 오늘 물을 줄까 말까 하면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일단 안 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피해가 없고. 왜냐면 내가 배지에 주는 물은 이게 뭐 열을 막 가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딸기가 꼭 숙소에서 증산을 하지 않으면 그 물은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세가 약한 애들을 이제 수세가 약해졌는데 뿌리가 약해졌는데 자꾸 안 큰다고 물만 많이 주면 물이 계속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 물이 많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또 뿌리고 발달이 돼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크면 배양도 적게 주고 급액량도 좀 줄여보고. 그래서 이제 뭐 따뜻할 때는 언제든지 제가 지금처럼 언제 해가 나서 온도가 올라갈지 몰라요. 이게 온도의 문제인데 하우스 내 온도가 금방 올라갈 것 같으면 항상 물을 주는 게 맞고요. 하우스 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구름이 좀 끼었다. 그러면 안 주는 게 맞다. 이 온도가 있고 해가 있어야지 증산을 해서 이 배진의 물을 뽑아서 이제 하우스 내로 날리는데 이제 아침 해가 뜨려고 그러다가 탁 안 떠버리면 아침에 오전에 주는 물이 계속 그냥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차이고 차이면 뿌리가 숨을 못 쉬면 이제 활력을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내가 농사 안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오늘 물을 줘야 될까 말까 하는 거는 안 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외출을 할 때는 자동으로 해놓고 이제 물을 들어가게 해놓고 외출을 하고 겨울에 외출을 할 때는 끌어모 간다. 겨울에 그걸 끌어모 가시면 돼요. 하루 물 안 준다고 큰일 나진 않는데 여름에 하루 물 안 주면 다 말라죽거든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 방향을 이제 추울 때 겨울 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그리고 횟수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한 5번 이래 정도 주 이번에 한 5번, 6번 정도 주거든요. 한 2시간 간격으로 8시, 10시, 12시, 2시, 4시 뭐 이 정도 이렇게 주면서 한 번에 이제 한 1분에 2분씩 정도 주거나 한 포기당 한 50cc씩 주는 거죠. 50cc. 그러면 한 5번 주면 250cc잖아요. 60cc 주면 5번 주면 300cc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포기당 한 250이나 300cc 정도 주면 이렇게 잎이 요렇게 처지거나 요렇게 말리거나 하는 잎들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이래 처지거나 말리면 200으로 줄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주다가 다음 달에는 한 4번 정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지금은 한 7시 정도 이래 8시, 7시쯤 뜨지만 다음 달 되면 이게 8시나 9시 뜰 거잖아요. 그러면 해 뜨고 2시간 되니까 1시간 밀고 또 해도 일찍 질 거잖아요. 뒤에 하나를 빼는 거예요. 이 양쪽. 그래서 잠깐 밀고 하나 빼서 양쪽에 하나 빼서 4번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또 한 12월 되면 한 9시 돼서 해가 뜰까 말까 하고 한 30시 되면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시, 12시, 3시 이렇게 해서 간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2시간 간격으로 주라 했는데 2시간 간격으로 주지만 해가 떠 있는 2시간 간격이라는 거죠. 그냥 2시간이 아니고
해가 떠 있는 야가 내가 출고 2시간 뒤에 양분을 이제 양수를 흡수해서 배지 함수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다시 이제 흡수를 해서 증산해서 함수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그 시간이 왜 채찍이 2시간이냐면 마지막에 출고 2시간 동안 증산해서 수분을 배지는 수분을 없애야지 밤에 축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 없어져야지 봄에 아침에 와서 다시 또 물을 주면 그게 사이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물을 마지막 주고 나서 그 물을 갖고 밤에 가서 자라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기 2시간 전에 물을 주라는 거예요. 해지고 해가 있어야지 증산을 해서 배진의 수분을 없애니까. 그렇죠? 해가 일찍 지면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3시 내가 원래 한 5시에 해가 지기로 돼 있는데 오늘 뭐 먹고 이렇게 해서 해가 막 1시쯤 잤어요. 그러면 오후에 고백을 중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걸 충분히 지켜야 되고 여름에는 대충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많은 게 좋으니까 언제 해가 나서 온도가 높아서 이 물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겨울에는 언제 해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줘놓으면 야가 이제 뿌리 활력이 점점 낮아져서 더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옛날에 해보니까요. 1리터씩 9시부터 이제 5시까지 9번 주고 5번 주고 3번 주고 500ml씩 3번을 줘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9번, 1리터씩 9번 준 거하고 5번 준 거하고 뿌리 양이 비슷한데 동시에 많이 나고 한데 5번이나 3번 준 아들은 뿌리 양이 좀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 뭐 일본 같은 데 가서 이제 정부 와서 이제 뭐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정식하고 나서는 뭐 딸기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을 만큼 물을 줘야 된다. 왜? 이런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줘보니까 초기에 뿌리 발달이 쭉 따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봐도 플러그를 뽑아봐도 물을 좀 많이 주고 플러그가 축축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뿌리 양이 많아져요. 초기 뿌리 양이. 그래서 진짜 보면 이게 이제 한 번 많이 주니까 요런 포트에 심어서 물을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준 거죠. 9번 주고 이제 줬더니 이제 이렇게 뿌리 양의 차이가 좀 나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정시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충분히 물 많이 줘요. 과습이 증상이 좀 나올 때까지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집 배지가 얼마를 줘야지 과습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주면. 그래서 정식 후 3일 동안은 배행률이 한 95%. 야들은 뭐 먹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배가 좀 배기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관수하고 흡입호스를 크라운 부위로 붙여서 점적호수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조로 관수하고 스프링클로 관수를 하지 않은 이상 점적호수 떨어지면 처음에 이제 배지는 그렇잖아요. 밑으로 쭉 흐르는 거죠. 우리가 점적호수를 하면 이 안에서 단지 모양이 생기는 거죠. 단지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데 물을 처음에 조금 줄 때는 이 단지가 좀 길어요. 이게 점점 많이 줄수록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심어놓으면 이렇게 늘어져서 플러그가 꽉 찰 수 있는데 물을 조금씩 자주면 쭉쭉 내려가서 그냥 여기만 접고 만나는 거예요. 충분히 줘야 돼요. 왜냐면 점점 똑똑 떨어지지만 이 안에서 이제 단지 모양으로 물이 바뀌는데 처음에 주면 이렇다가 점점 하면서 넓어진단 말이에요. 물을 많이 오래 주면. 조루 관수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플러그까지 쭉 하게 만들려면 충분히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줘서 이 물이 밑에서라도 쭉 가도록 옆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여기까지 알겠죠? 충분히 줘야 된다. 과습이 날 때까지 한번 줘보자.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플러그를 딱 뽑아보면 내가 점적호수에 맞히는 면만 뿌리가 쫙 나와 있으면 앞에 이건 모자라고 나서 물을 좀 더 주셔야 돼요. 앞에도 충분히 이게 앞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물이. 그죠? 집에 와서 오늘 다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을 잘 주고 있는지. 그죠? 사진을 딱 찍어. 내년에는 이래 하지 말아야지. 잘 뻗었으면 내년에도 요래 해야지. 라고 딱 이렇게 써놓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 10일, 그 후에 한 10일간은 한 50%.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봄시당이 많이 주다가 점점 줄이는 거죠. 5일 후에. 근데 이걸 10일, 20일 동안 계속 많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더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일 정도 돼서 이제 플러그 뽑아보고 뿌리가 동시에 쭉 옆으로 양사방이 났다면 그때부터 횟수도 줄이고 물도 좀 줄이고 횟수는 10번 주는 걸 반으로 쑥 줄여서 한 번에 주는 양으로 이제 조절하는 게 지금은 한 번에 주는 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잎은 어떻게 할까? 이건 다 잘 아시겠지만 정식후 저격 저가 관리. 화발달에는 저격이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거, 정식 후에는 절대 저격하지 않는다. 화발달에 이 꽃을 우리가 만들 때는 잎을 많이 따서 이걸 이제 뭐 꽃을 꽃눈을 분할을 시켰는데 이 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정식하고 나서는 이걸 크게 빨리 쑥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잎 위에서 양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도 많이 줘야 되고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새로운 잎이 5장 정도 발생할 때까지 적용을 하지 않을까. 그죠? 하위 여백에서 나오는 애가와 런너도 발발발발 줘야 하는 애가와 런너 병든 잎은 딱 제거를 하고 멀쩡한 잎은 5장이 새로운 5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건드리지 말고 런너를 딸 때도 두 손으로 따야 되겠죠. 그죠? 한 손에 따고 한 손으로 다 따면 자꾸 이제 뿌리가 뻗었던 게 똑똑똑똑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두 손으로 자르든지. 그리고 잎도 무조건 이제 작업은 이제 두 손으로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을 달 떼서도 넌너가 굵은 거를 한 손으로 따면 우리 집 딸기는 팔착이 잘 됐어요. 막 당기면 또 가는 뿌리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손해라는 거죠. 항상 두 손으로. 그렇죠. 뿌리 엄청나게 많이 잘 뻗어가지고 이게 뭐 크라운을 이제 넌너를 굵게 확 내고 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막 한 손으로 탁 당겨서 잘 안 떠지고 막 이렇게 당겨서 내면 뿌리가 두두둑 끊어져서 잘 못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애가가 이제 이렇습니다. 애가는 이제 우리가 정화가 이제 정화가 잎을 만들다가 이 화방이 만들어지면 이제 요 생명이 정지가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오 옆에 있는 애가 제1애가 정화 우세 때문에 여기 있는 저 옆에 있는 점점에 있는 제일 가까운 애가가 다시 발달해서 잎이 싹싹 나오고 꽃이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억제제를 좀 많이 치면 애가가 이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 억제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선충이 또 많거나 이러면 생명점이 자꾸 가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정화우세라는 거는 생명점이만 쭉 뻗는 거거든요. 야만 키우는 게 정화우세래. 그래서 이제 잎이 우리가 나무가 쭉쭉쭉 위로 크는 거잖아요. 근데 위를 딱 적심을 딱 하는 순간 축지가 쫙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야가 이제 생명점이 이제 선충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이제 억제제로 탁 누르면 옆으로 쫙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제를 많이 하는 애들은 여기 애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억제를 안 했는데 애가가 나오면 여기에 뭔 벌레가 있을 거라. 참원정이나 선충이 있어서 자꾸 애가만 내는 거죠. 왜냐면 생명점이 자꾸 정화가 이제 정화구세가 없어지니까 애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가 많아. 근데 생육은 억제가 안 되면서 이번 구성한테 애가가 많이 나오는 애들은 분명히 선충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하면 이제 야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넌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억제를 많이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크게 키운 아들은 도중이 좀 길다 싶으면 이제 넌너가 쭉쭉쭉 나오는 거죠. 억제를 많이 심어서 애가가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햇빛. 그럼 뭐 우리가 지금 정치해놓고 한 10일 정도 됐으니까 물을 충분히 줘서 뿌리가 쫙 양사방에 뻗었어요. 뻗어가 이제 잎도 조심히 두 손으로 따고 넌너도 조심히 따고 다 하는데 그러면 햇빛은 차광을 또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차광. 화분을 촉진하게 해서 차광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차광은 한 9월 23일 이날이 추분이네. 추분. 내일 모레까지만 이제 차광을 하시고 집어 다 벗기시면 돼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차광은 이제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때쯤 되면 이제 뭐 아무리 이제 뭐라 해도 9월 20일 이후에는 야간 온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어째 해도 화분은 된다는 얘기. 그 전에 화분을 시키려면 이제 차광도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걸 안 해도 그냥 화분화가 되게 돼 있어요. 9월 20일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는 다 이제 배양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될 거니까. 왜냐면 자꾸 좋은 단일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9월 초에 이제 온도가 어떨까봐. 그리고 이제 밤온도가 어떨까봐 그런데 밤온도가 지금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태풍 오고 나면 더 낮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23일까지는 이제 그래도 차광을 좀 해서 이제 화분에 도움이 될까라고 시켜놓지만 이 이후에는 그냥 이제 요도 벗기고 이제 체험성 제거를 해서 비닐 세척이나 불필요한 내부 커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에 있는 건 이제 다 제거를 웬만하면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햇빛이 돌리니까 햇빛을 봐야지 뭐 뿌리도 뽑고 과일도 아니고 당도도 좋고 선도도 좋고 경도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비닐이 불량하면 교체를 하고 비닐을 아직도 안 씌워 놓으셨으면 빨리 씌우시고 좀 있으면 또 장마지고 이러면 또 못 씌워서 꽃은 막 피어 있는데 비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비닐을 벗겨 놓으신 분들은 빨리 씌우시는 게 좋아요. 이 동네는 안 벗겨요. 저 밀양 가면 다 벗겨 놓는데 여기는 그렇게 벗겨 놓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억제된 묘를 내가 모종을 사왔는데 억제된 묘를 사왔다. 빡빡이 안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시베리아를 맨날 넣어서 쳐라, 뭘 해라. 이거 다 제가 이제 들어와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부터 이제 밤에
전조를 하세요. 전조를. 잎이 길어질 때까지. 그럼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이제 뭐 지벨린을 한 번 쳐서 안 되면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치고 하면 이게 지벨린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한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잎에다 지벨린을 치면 잎만 쑥 퍼지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잎으로 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온 장일 조건을 그 잎을 양분을 잎에다 이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훨씬 좀 낫죠. 지벨린 치는 것보다. 그래서 전조를 좀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농가들은 지금 이제 많이 키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씩 전조를 하는 분들, 신경이 좀 짧게 나오면 전조를 좀 하는 거예요. 전조해서 잎도 좀 세우고 잎을 좀 크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그 야간에 정원을 만들어주면서 주간에 그 정원을 하고 이제 그 전조를 하고 야간에 이제 주간에 또 따뜻하니까 이게 좀 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잎이 너무 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키우라. 겨울 되고 딸기 달리고 받고 피고 나면 내가 키우고 싶어도 안 크는 게 딸기 잎이니까 무조건 많이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벨린을 너무 진하게 치면 이 꽃받침이 이렇게 길어나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되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고 이것도 막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따야 되죠. 또 크라운에서 이제 이 단축격인데 크라운에서 길어 나와서 이 뿌리를 또 산모하는 것처럼 뽑아서 다시 내야 돼요. 이제 일이 많아서 전조를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관리. 자, 온도는 9월, 10월 상순까지는 고온에 유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하방의 문화가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몇째쯤 뭐 이루어지니까. 그죠? 우리 사람 1하방이 피고 나서 잎이 석장 나온다 그랬잖아요. 1하방이 만들어지고 잎이 석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하방이 나온다면 일주일에 잎 단장이 생기는 건 한 3주 후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1하방이 문화가 되고 한 3주 정도 후에 9월 20일 날 됐다면 10월 둘째 주 정도 되면 2하방이 문화도 된다는 거예요. 3주 후에는. 그죠? 그때쯤까지는 이제 무조건 시원해야 된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야간 보온. 야간에 이제 보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내가 딸기를 따는 시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보온을 일찍 하면 일찍 따게 되는 근데 대신에 과일은 좀 작아지고 좀 경도 약간 크기가 작아지겠죠. 근데 이때 이제 조금 더 나는 좀 더 시원하게 해야지. 한 11월 초까지, 막 20일까지 쭉 밀어서 칭찬을 안 받는 농가들인데 그 농가들도 저리가 따긴 따겠나 하지만 일찍 따는 사람보다 한 일주일 정도 차이 안 나더랍니다. 하지만 이게 이하방이 보다나 이런 것들이 저순 축적이 돼서 이제 연속으로 이제 수확을 가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연속적으로. 근데 이게 내가 시장에 그런 것들이죠. 내가 쭉 빨리 당겨서 따는 게 좋으면 이제 보온을 좀 빨리 했는데 꽃을 빨리 피우는 거예요. 빨리 피워서 꽃 빨리 피우면 빨리 따는 거잖아요. 꽃을 좀 늦게 피우면 늦게 따는. 꽃이 빨리 피더라도 내가 또 이제 조언을 계속해서 딸기가 늦게 익으면 늦게 따는 거고. 또 따뜻하게 콕 덮어 놨다가 일찍 피워 일찍 빨갛게 만들어서 내면 또 빠른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0월달까지는 내가 한번 이거 보온을 언제쯤 측착을 닫아서 내가 보온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일찍 따려면 일찍 가지고 좀 미쳐서 내가 연속으로 좀 따려면 좀 늦게까지 4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이제 요때 10월달에는 낮에도 이제 낮에는 온도에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11월부터는 이제 추월까지 주간 온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10월까지는 이제 주간 온도 상관없이 야간 온도만 이제 내가 언제 닫을까라고 하는데 11월달 들어서부터는 야간의 온도들도 주간의 온도를 어떻게 측착을 잘 열고 닫고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5도를 기준으로 25도가 이상이 넘어가겠지만 2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간에 환기를 적게 하기 때문에 천정에 이제 열이 많이 보여서 이제 하우스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어요. 환기를 단동이만 확 켜버리면 온도가 낮아지고 환기를 좀 적게 하면 그죠? 온도가 좀 갇히고 위에 이런 것들은 이제 환풍기나 유동편을 계속 돌려주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순환이 돼서 공포가 골골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온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광합성 억제하죠, 그죠? 그래서 당도가 떨어지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꿀벌이 활동 억제돼서 꿀벌이 뭐 천장에 다 붙어서 이제 방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붙어서 안 되는 뭐 수정도 잘 안 되고 일단은 온도가 높다는 거는 과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딸기는 색이 온도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크기 전에도 온도만 높으면 새빨갛게 색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온도를 시원하게 해줘야지 큰 과일을 딸 수 있고 당도가 높은 과일을 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겨울에는 괜찮은데 봄에 토양 재배에
2, 3월달 나온 딸기는 색은 정말 이쁜데 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온도 때문에 멀칭 위에 다 붙어 있어서 빨리 익어서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라박이지만 온도를 많이 주면 그게 뭐 빨리 익고 좀 덜 달고 덜 크고 이래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습도 관리. 이게 이제 좀 귀찮은 거죠. 지금까지 온도 관리는 그냥 계팩이 올렸다 안 들었다 이제 자동 설정만 잘 해놓으면 다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햇빛도 뭐 자동으로 이제 하늘에서 떴다 지구 돌면서 떴다 하잖아요. 대신에 내가 이제 온탁이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감느냐 이걸 좀 이래서 차박이 좀 덜 되게 했냐의 문제인데 습도 관리는 이게 이제 내가 해줘야 되는 이야기.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한 10월달 그죠? 우리가 습창을 열어놓을 때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습창 열어놓고 다닐 때는 밖에서 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대 습도는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도 잘 나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월달부터 습창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나갈 때 일액이 안 생기는 동안은 정말 이걸 잘 보고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액이 난 닫아놔도 잘 생기던데 크게 신경 안 썼어도 돼. 일액이 잘 생긴다는 거는 약간의 습도가 95%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장만 이제 야간에 닫아서 보온을 할 때 일액이 쫙 잘 생기더니 온풍기를 틀고 나서부터 일액이 없네. 그때부터는 이제 일액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따라서 이 습도 관리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하는 거죠. 아침에 나가서 이제 일액이 생기느냐 이것만 잘 봐도 농사의 반은 이제 자주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야간의 습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야간의 고습도 95% 이상은 상대습도 혼합을 촉진하고 흡수를 촉진해서 일액을 만들고 이 일액 속에는 칼슘의 흡수와 전류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칼슘은 이제 물에 녹아 있어서 이제 배진에 있어야 되겠고 배진에만 내가 칼슘을 주고 있다면 칼슘이 이제 물에 녹아 있어서 물을 식물이 딸기가 흡수해서 물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물과 함께. 물이 가지 않으면 칼슘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낮에 물은 여기 과합선하게 입 중간에는 티폰이 안 나거든요. 입 끝에는 이제 기공이 없기 때문에 낮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밤에 일부러 보내줘야 된다. 밤에 일부러 보내주는 게 일액이라는 거죠. 어떻게? 습도를 잘 맞춰서. 습도를 95% 맞춰서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주간에는 습도가 적절하게 HD, 습부죽불이 한 3에서 6 사이 25도에 한 뭐 60%, 70%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요 표를 딱 보고 내가 한 20도로 관리하면 한 60%는 최소한 이제 이 방광하우스라도 낮에 안에 습도는 한 60% 정도인데 50%, 60%.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재보면 요 수치에 높잖아요. 3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해는 떠 있고 이산화탄소는 많고 양분이 충분한데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습도가 낮은 동안은 딸기가 요래 큰다는 거죠. 딱 이만큼만 빵빵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습도가 좀 많은 동안은 이만큼 큰다는 거예요. 두 팔 벌리죠. 실제로 이제 농가가 가서 이제 딱 하우스 딱 들어가는 순간 확 뭐가 이래 촉촉함이 이제 포근함이 탁 오는 농가에 딸기 한번 보시고 건조하다 하는 농가에 딸기 보면 딸기 요렇더라고요. 요런 농가도 내가 바닥에 물 한 며칠 뿌리고 나면 이래 이게 입자로 큰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는 이제 내가 작년에 수학 갔을 때 잿빛 곰팡이 하나 없었어. 이런 농가는 분명히 100% 물 뿌려야 돼. 나는 잿빛 곰팡이 조금 나와서 근데 뭐 딸기도 크고 당도도 좋고 경도 좋고 공부하다 가서 1등 했어. 뭐 이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잿빛 곰팡이 안 나온 농가고 이제 건조한 농가는 나는 이제 한 박스 500g짜리 담아갔더니 한 박스를 다 담아 더 담을 때도 없는데 500g 안 된다고 뭘 하더라. 이런 경험 있죠. 내가 다 담았는데 무게가 안 맞다 하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이제 습도가 안 맞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거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25도 정도 관리를 하니까 25도에는 이제 이건 연동 하우스, 아주 큰 하우스의 개념으로 만든 거라서 이걸 다 맞추려면 힘든데 노란 선이라도 맞아야 된다. 25도에 한 55%는 60%. 이건 연동 하우스에 뭐 스마트팜 요새 이런 큰 하우스에는 요 개념 맞지만 우리가 단독에서는 최소한 한 이 정도, 한 55%, 60% 정도 되도록 계속 바닥에 물을 뿌려야 된다.
자, 야간의 고습도는 근압을 촉진하고 수분 흡수를 촉진해서 칼슘의 전류 촉진, 일액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주간의 저습도는 품질 향상, 착색 향상, 환기로. 주간의 저습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90보다 적은 습도를, 요 습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습도 조건이 한 3에서 6 사이. 요 숫자가 이제 습도 조건인데 이 3에서 6 사이, 요 초록색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에 맞추어서 가면 농사가 잘 되고 이제 당도 경도. 그래서 이제 요것만 잘 맞춰도 이제 공판자가 1등 할 수 있는 딸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야간에 습도가 낮을 경우는 물을 뿌려두거나 가습기를 설치한다. 요걸 내가 귀찮더라도 해야 돼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 있죠. 제가 퇴근하기 전에 한 동이 한 600리터 물을 쫙 뿌려놓고 가세요. 해 찌기 전에. 해 찌면 이제 증발이 안 될 거고 쭉 뿌려놓고 가서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환기창을 일찍 닫아 야간에 실내 습도를 높이고 배진의 수분을 많게 하거든요. 야간 습도는 최저 85%. 이 마지노선이 한 85%. 85%가 안 되는 농가는 팁벌이 나기 시기. 딸기도 잘 안 크고. 최고 95% 조절한다고 돼 있어요. 요게 요표죠. 이렇게 요표를 보고 내가 한 22도 이렇게 맞추면 한 60%, 그죠? 55%. 최소한 5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우스에 낮에 50% 맞출 수 있는 창 열고 이래 따뜻하면 25도 이렇게 되면 50%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맞아지겠지만 그걸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농사가 된다. 안 맞아지겠지만. 근데 실제로 자연스럽게 맞아지는 농가도 있어요. 어떤 농가인데 이렇게 이제 벤치 설치할 때 100% 방수천을 깐 농가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서 올라오면 다 차단하니까. 근데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면 이걸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습이 많아서 이제 제피 때문에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보충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 75% 가고 양쪽 가에 100%를 깔아서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농가는 이제 이런 펀칭을 만들어서 이런 펀칭, 이것도 노력이잖아요. 이런 펀칭을 만들어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 이제 쫙 한 바퀴 돌면 구멍 10개 나 있겠죠. 10개 나서 이제 물을 쫙 뿌리면 그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나왔다 하는 게 100% 방수천에 방수천 위에다가 이걸 찢어내거나 뭐 이러면 그래서 좀 그렇다니까 이제 이건 기계를 만드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찢어? 내가 설치한 건데. 그러면 이 기계를 만들어서 벽돌 뭐 상토나 위로 한 번 올려서 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밀고 다니고 한 바퀴 도니까 일액이 좀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한 2바퀴 도니까 2방울 나오고 3바퀴 도니까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딱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가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여기 구멍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조금의 이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습도를 만들어. 내가 이제 가습기를 넣어서 틀거나 매일 물을 뿌려주면 되지만 그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이제 구멍을 좀 내는 게 아니면 이제 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확 찢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70%를 했으면 이런 농가는 이제 적절하게 습기 유지될 수 있고 꽃이 나는 팁번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팁번이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일에 팁번이 생겨나면 칼슘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과실 모양도 기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꽃받침이나 이런 데는 기공이 빨리 안 생기기 때문에 기공이 빨리 생기지 않는 저지대에서는 일액이 감소하면 팁번이 생긴다. 생산주가 없어지죠. 낮에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심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수정 불량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딸기 팁번 칼슘 결핍의 발생 원인을 보면 이게 물이 이동을 안 하는 거죠. 물이 이동을 안 해서 이제 결핍이 있습니다. 자, 팁번 이제 이상하는 이제 흡수 억제. 배지가 건조하거나 내가 물을 너무 세게 넣어서 칼슘이 있는데 물에 칼슘이 안 녹아 있거나 아니면 이제 칼슘을 내가 준 적이 없거나 대학에 타면서 하나 빠뜨렸거나 칼슘의 기량성분, 아모니아테니소 요소 같은 그런 비료를 많이 줬거나 칼륨 그러니까 이제 저거에 뭐 황산가리를 많이 당돌로 비해서 황산가리를 많이 주거나 아니면 물에 나트륨이 많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흡수가 억제되고 EC를 높게 주거나 그죠? 뭐 토양 온도가 이제 높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흡수나 그거의 문제, 흡수의 문제고 칼슘이 있고 녹아 있고의 문제고 요 밑에는 전류의 억제. 그럼 이게 칼슘이 물에 많이 녹아 있는데 이걸 입구까지 보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앞에는 내가 줬나 안 줬나 다른 걸 더 많이 줬나의 문제고 이 밑에 전류 억제는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이 맞느냐의 문제, 환경이. 그래서 야간 공기의 습도 저하. 습도가 85%가 낮아서 일액이 안 생긴다.
일액이 안 생기면 이 끝까지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물 속에 녹아야지 갈 수 있는 칼슘은 안 간다. 그럼 칼슘만 가겠어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다 가겠죠. 그래서 이제 과일이 경도, 당도, 성도가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유관수 밀도가 누설해서 이제 물을 많이 못 밀어버리거나, 도관이 전류가 안 되거나, 승산작용이 억제되거나, 근압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이 이동이 돼서 일액이 생겨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액이 많이 나오는 농가들은 과실이 광택도 좋고 경도, 당도, 순도가 좋단 말이에요. 이게 딸기 잎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제 습기가 좀 있다는 거는 내가 제피 곱하기가 좀 생길 수 있다 과일에. 하지만 그게 생산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기는 게 더 좋다. 제피 곱하기 과일에 제피 곱하기가 안 생기는 것 같으면 과 무게도 작고 뭐 당도 경도도 없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이 습도 조건이 안 맞아서 전체적인 이제 광합성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습도의 관리는 야간에 고습도를 맞춰야 되고 근압을 촉진하고 흡수를 촉진해서 일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이제 10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10월 뭐 6달, 9월, 10월 초 이제 온도가 추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측창을 딱 닫고 나서부터는 저녁에 측창을 데리고 닫고 나서부터는 내일 아침에 가서 우리 집 딸기에 일액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있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돼.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없으면 뭐 이런 구역을 하나 만들어서 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바닥에 600리터 정도 한 동에 600리터 정도 물을 좀 뿌리고 저녁에 퇴근하시든지 그래갖고 근데 그때까지 괜찮고 이제 쭉 가다가 한 11월 달 돼서 온풍기를 좀 틀고 놨더니 그때 일액이 없어지면 그때는 누구나 다 바닥에 물을 좀 뿌려야 된다. 바닥에 물이든지 바닥을 오려내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간 하우스에 주간에 이제 스프링클 설치인데 바닥에 물이 흥건하잖아요.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것도 이제 뿌리잖아요. 흥건하게. 이런 거 20cm 간격으로 심어서 작년에 1년차 농사 짓는데 잎이 이제 한 딸기가 달렸는데 이만큼 커요. 무조건 잎은 이 정도 키워놔요. 이 정도 잎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 이제 습도 관리. 제가 생각해도 이 집에 저 정도 습도를 맞춰서 될까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습을 야간에 이 앞에 있는 표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1년 차니까. 1년 차니까 그런 거예요. 1년 차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1년 차. 그래서 이제 정말 매출이나 소득이 300평 했는데 뭐 한 600평 한 만큼 땄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잎도 괜찮잖아요. 그죠? 잎 자체가 크잖아요. 잎 면적이. 잎이 한 장이다.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습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료로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 조절, 습도, 돈 크게 안 드는 이 힘만 드는데 좀 귀찮아 이런 걸 잘하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말로. 이 정도 크면 딸기 많이 쓴다고 많이 따나 할 말 하잖아요. 20cm 간격 심어도 충분히 한 포기를 크게 키우면 계속 연속적으로 좋은 과일, 큰 과일을 계속 딸 수 있어요. 큰 과일. 잔잔한 과일